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으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제재개 수혜주의 부진으로 다우는 하락 마감하였지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상승하였습니다.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기각 소식에 4%대 급등하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요. 델타 변이가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봉쇄 조치가 다수 재개가 되었습니다. 호주는 6월 27일 시드니 봉쇄를 강화했고 홍콩은 영국발 항공기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죠.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등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도 단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미증시에서는 항공주 및 여행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치주 로테이션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우리 증시 역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오후장을 지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관련해서 자연과 환경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 이후 윤석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차익 실현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이 기자회견 중 두루뭉술한 화법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현 정권의 문제들을 꼬집었는데요. 경제, 주택정책, 탈원전 등 현재 이슈화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선 출마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기자회견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 기자회견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느낀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좀 답변으로 내놓는 것들이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았는데요. 좀 반박을 할 여지 없게 좀 돌려서 이야기를 만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장모 관련된 이야기나 엑스파일 이런 개인적인 치부와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다른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비교해서 생각한 바가 있느냐 아니면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타겟책으로 좀 생각을 한 게 있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좀 돌리고 늘어뜨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할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만 결론이 났습니다. 거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내놓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들만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좀 반응도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대선 출마 선언이 이게 단순한 재료 소멸이냐 아니면 확실한 무언가 정책적인 결론과 함께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중에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번 기자회견이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단순 차익 실현 정도에서 그칠 수 있는 이탈 매물들의 출회를 더욱더 가속화하고 확대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대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과 시시각각 달라지는 지지율에서도 상위권을 어쨌건 간에 계속해서 차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하여금 인맥주 위주의 정치 테마주들이 상승을 보여주었었고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좀 의중을 내비치지 않겠느냐 하는 좀 생각이었는데 중간중간 정책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들의 답변에도 현 정권의 치부를 들춰내고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모호한 답변들만 내놓으면서 정책주로의 순환도 나타나지가 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주로 얽혀있는 자연과 환경이 단순 차익 매물 출회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 마감까지 추가적인 하락세를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하락 전환이 되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원전 관련해서도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부각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현 정권을 비판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곁가지로 좀 나온 이야기 정도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좀 많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인맥주 위주의 하락이 좀 확대가 되었고 정책에 대해서도 뭔가 뚜렷한 결론을 내는 게 없다 보니까 순환이 돌아줄 수 있던 정책주에도 좀 순환이 돌지 못하고 추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시장이 이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던 시기에 시장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이 대선 테마주가 기대감이 급감하면서 이런 흐름을 좀 나타냈다라는 게 조금 좀 아쉽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오늘의 하락이 다시금 반등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가치주 로테이션, 이 시장이라는 녀석과 7월 1일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좀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뭐 시장이야 누구에게나 뭐 공평하고 순환의 시기를 좀 기다리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오늘 좀 실망감이 좀 나타날 수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이 기자회견과 비교해서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가 뭔가 긍정적인 임팩트를 보여준다라면은 이는 지지율은 물론이고 당장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에도 생각보다 많은 여파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양당 모두 확실하게 대권 주자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당장의 지지율만 놓고 보자면 여권에서는 이재명이고 야권에서는 윤석열인 상황인데요. 두 후보의 대선 출마 여파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이 어떤 좀 분위기를 잡는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역대 대선 테마주들의 경우 지지율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위권 후보들의 관련주는 행보 하나하나에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해줬었는데요. 본격적인 대선 운동이 시작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의 이 위축된 테마 흐름들이, 윤석열 관련주들의 위축된 흐름이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전후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 반대급부적인 변동이 좀 나타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19대 대선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상하한가가 15%였던 28대 대통령 선거 때에 비해서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도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다 더 급격하게 변동을 나타낼지 아니면 가격 제한선을 확대한 효과를 톡톡히 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의 하락은 이게 단순히 재료 소멸로 인식되면서 차익 실현 정도로만 그친 게 아니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모습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게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하락에도 충분한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입니다. 분위기가 한번 좀 쉬어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지금의 변동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반등의 기회를 가져올지 7월 1일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과정이 어떤 인식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일의 하락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바라기보다는 오늘 보여준 윤석열 후보 관련된 이 실망감이 다시금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적인 행보를 중심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투매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변동까지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9일에 치르게 되는데 이제 1년도 채 남지가 않았죠. 주식시장에는 어찌되었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가 사실 변동도 크고 종잡기도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단시간 동안 변동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활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여전히 활용 가치는 크고 시간적으로도 좀 남아있는 만큼 이후에도 이 대선 테마와 관련된 내용은 영상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